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이렇게 제 목소리를 잘 못 들으시고 제가 크게 말씀드려야 간신히 들으시던 난청 환자분을 4개월 만에 치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입원 치료도 받아보시고 민간요법도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청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환자분은 2022년 12월 20일 처음 내원하신 56년생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목소리를 잘 못 들으셔서 정말 크게 말씀드려야 간신히 알아듣는 정도셨습니다. 2달 전부터 이명과 난청이 모두 심했다고 하십니다. 이명은 원래부터 심했는데 7월에 뇌하수체 양성 종양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난청이 심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10월 21일 청력 검사 결과지입니다. 위에 청력 검사지 라이트 쪽은 오른쪽 귀 청력이고요. 레프트 쪽은 왼쪽 귀 청력입니다. 가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저음 영역부터 고음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로로는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 데시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귀는 어린 시절 중이염을 앓으시면서 오래전부터 청력을 상실하셨고요. 여태까지 왼쪽 귀에 의존해서 살아오셨는데 왼쪽 귀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니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진단해보니 설태도 매우 두껍고 누런색이고 설화정맥도 굵어서 어혈과 습열, 담음이 다 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맥도 아주 힘이 있고 췌장과 폐에 노폐물이 꽉 찬 징후가 보였습니다. 소양인이셨습니다. 설태가 두껍다는 것은 혀에 끼어있는 태가 두껍다는 뜻입니다. 위장, 대장, 소장 등 소화기관에 생긴 노폐물이 혀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음, 습열로 말합니다. 설화정맥도 혀 아래 정맥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마다 얇고 굵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굵을수록 몸 전체에 정맥혈과 같이 탁한 피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어혈이라고 한의학에서 부릅니다. 맥을 보니 우촌과 우관 부위가 동글동글하게 구슬처럼 잡히고 다른 부위보다 크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췌장과 폐의 노폐물을 말합니다. 췌장과 위장의 노폐물로 인해서 환자분은 식욕 부진을 호소하셨습니다. 폐의 노폐물로 인해서 가래와 기침도 자주 하셨죠. 이때 몸의 진액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노폐물이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막히는 등 도움이 안 됩니다. 몸의 진액을 보강하는 치료로는 오리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기름진 고기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나 숙주황, 맹문동, 구기자 등 몸의 진액을 보강하는 한약을 섭취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약을 초기에 썼다면 오히려 몸의 혈액순환이 막히고 환자분의 상태가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노폐물, 습열을 제거하고 머리와 귀로 올라간 열을 식혀드리는 한약을 지어드리며 어깨에 피를 빼고 습부항을 뜨고 목 뒤 냉찜질을 하고 유양돌기와 경추 1번을 교정을 해드리고요. 귀에 염증을 식히는 약침과 삼침, 비승격을 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번 오셔서 침을 맞으셨습니다. 2023년 1월 16일에는 청력 검사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왼쪽 검사 결과지는 10월 21일 거고요. 오른쪽 검사 결과지는 1월 11일에 검사한 결과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서 0.250 주파수 부분이 50dB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에서 1월 11일 검사 결과지를 보면 40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0.5 부위가 40dB이던 것이 1월 11일에는 30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75 부위도 30에서 40 사이였던 것이 30까지 데시벨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 부위는 40에서 50 사이였는데 1월 11일에 보면 40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도 보았더니 설태도 많이 사라지시고 얇아지시고요. 설화정맥도 많이 얇아지셨습니다. 이때부터는 한약치료 위주로 해드리고 침은 일주일에 1회 맞으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2023년 2월 8일 이제 난청은 거의 불편감이 없으시고 이명은 아직 똑같다 하셨습니다. 한약을 지어드릴 때 설태가 많이 얇아지고 오히려
그 혀 사이로 균열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퇴 사이사이가 갈라진 것을 목표로 몸의 진액과 혈액을 보강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을 지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이명이 두 가지로 들리셨었는데 이제 두 가지 소리 중 낮은 소리 하나는 사라지고 삐 소리만 남았는데 불편하진 않다 하셨습니다. 계속 진액을 보강해드리고 머리에 열을 식혀드리는 한약을 지어드렸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이명이 20에서 30%만 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3월 17일에 다시 청력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처음 10월 21일에 0.250 부위가 50에서 60 사이였던 것이 3월 17일에는 20에서 30 사이로 올라가셨고요. 0.5 주파수인 부분은 원래는 40인 것이 10에서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0.75 부위는 30에서 40 사이였던 것이 20dB까지 올라갔고요. 1 부위였던 곳은 원래 30dB이었는데 3월 17일에는 20에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많은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2023년 4월 12일에는 이명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종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 체험담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소양인 이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의 열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피로가 누적되어 신장이 허약해지며 몸의 진액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거기에 노폐물도 더해져서 그 노폐물이 피와 뇌, 오장, 육부의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이명 난청이 심해진 케이스였습니다.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의 진액 부족을 해결하기 이전에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어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순서였고요. 그 이후에 신장의 진액을 보강하고 간의 열을 식혀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노폐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마르고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며 노폐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간의 열이 잘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술입니다. 스트레스는 간과 폐, 심장과 뇌의 열을 일으키고요. 술 역시 간에서 해독되면서 간이 열을 받습니다. 신장이 허약해지고 진액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과로와 스트레스, 지나친 부부생활 때문입니다. 과로하게 되면 몸에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진액과 혈액도 소모되고요. 그러면서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지나친 부부생활도 신장 기운을 저하시키고 몸을 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셨듯 일반적인 경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렇기에 난청 치료를 위해선 원인을 잘 진단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한의사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난청, 원인에 입각해서 치료하면 나으실 수 있습니다.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한결같이 성의 있게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